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에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건축물 대장에 대한 확인 방법과 거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관리 대장은요,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이 있고 통칭해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고 있죠. 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보시면요, 건물의 층수 몇 층인지,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연면적,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각 층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물을 신축한 날짜, 그리고 증축했다면 증축된 날짜, 연도가 기재가 되고 있죠. 그 건물의 구조와 지붕에 대한 종류가 어떤 것인지, 특수 설비가 있다면 그 설비에 대한 내용, 부속된 건물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또는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장이 없다는 소리겠죠. 건축물 대장이 있을 시에는요, 즉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 원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이 현재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따른 소유자는 대장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과 달리 현재 건축물 대장은요, 여기 있는 기초 내용 외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건축 허가 1, 건물의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까지도 기재하고 있고, 토지의 면적과 그 높이, 건물의 배치도, 그 평면도 같은 것도 같이 등재를 하고 있고, 물론 이 건물의 배치와 평면도는 별도의 부속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현황에 대한 도면, 그리고 조경이 있다면 그에 대한 면적, 공개 공지, 비어있는 땅이 어떤 것인지, 공간 면적과 건축을 할 때 건축선과 후퇴 면적, 그리고 건축선에 대한 후퇴 거리, 건축주가 누구인지, 건축 설계자가 누구인지, 공사를 했다면 그 감리자가 누가 되는 것인지, 공사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그 주차장과 승강기에 대한 거, 엘리베이터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정제를 둬서요, 인증에 대한 등급도 두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성능 지표도 같이 두고 있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건축, 즉 녹색 건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인증도 같이 하고 있죠. 또한 지능형 건축물이 있다면 스마트죠, 그죠? 그에 대한 인증도 같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편의상 말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이 공공건축물 또는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런 등급표를 가지고 재산세 또는 건축물의 건폐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과 그 층수, 용도 같은 경우는요, 이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재산세, 각종 지방세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사항이죠. 또한 현행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용도에 맞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죠. 해서 이 건물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 대장은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관계, 이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축물 대장의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요, 여기 있는 토지의 위치, 정확한 지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명 조서는 건물일 경우에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가령 이 건축물 대장을 본다면 그 이전 토지 대장도 같이 봐야 되겠죠. 면적이 일치하는지, 건축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건물의 건폐율을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
그리고 연면적,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체 면적은 여기 있죠, 그죠? 이걸 합치면 전체 면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용적률 산출을 위한 이 산정한 연재 면적은요, 이 지하를 제어하고 있죠. 용적률에 대한 부분. 건폐와 용적률은 다음 시간에 또 보실 거니까 이에 대한 사항은 이제 한번 변론을 하고, 또 이런 사항과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용도 지구에 대한 내용이죠. 일반 주거 지역이랍니다. 이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의 요건을 맞는 것인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한 층의 높이는 4m 정도로 기준하고 있죠. 별도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용도 지역과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층수는 3층인 걸 알 수 있고, 지하에 대한 층수는 별도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은요 3층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3층에 대한 사항을 개별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층에는, 2층에는, 3층에는 각 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 용도에 대한 내용도 두고 있죠. 그 면적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유자 현황은요 등기부가 우선이죠. 등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상태라 하면 등기를 할 때 기초자료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를 현재의 소유자로 추정해서 등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실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사항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건축물 대장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건축을 허가했다면 건축 허가일이 있고 착공일이 있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있습니다. 이 건축의 완공은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축주가 누구인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공사를 감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사항도 이 자주식인지 또는 기계식인지를 구분해서 몇 대 들어가는지,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내용도 두고 있고, 여기 보시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성능 지표, 녹색 건축 인증, 지능형 건물에 대한 이제 인증을 두고 있는데, 이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맞추지 못했다는 소리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진도 중요한 사항이죠. 내진 능력에 대한 것도 두고 있고, 특수 구조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도 같이 두고 있고, 이렇게 신규 등록, 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건축물 등록하는데 최초의 등록을 이렇게 다음 날짜인 변동을 해서 5월 30일 날 등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조경 면적도 있죠. 조경을 12제곱미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 또는 그 면적이 아주 넓은 곳 같은 경우에는 조경 면적과 에너지 효율 등도 크게 두고 있다는 거. 특히나 현재 관공서에 대한 건물은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없이는 건축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그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집합 건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집합 건물 대장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은요, 총괄 표제보가 있어가지고 전체 가령 아파트 동이 10동이 있다면 10동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도 있고, 개별적 장부인 전유부, 즉 각구 내용을 우리가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토지 위치와 그 지번, 돌면 주소 마찬가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명칭과 그 호별 명칭이 있죠. 물론 아파트에 명칭이 없는 그런 이제 건축물은 명칭은 별도로 없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도 해당 층은 이 전유 부분의 표시, 내가 있는 동 호수를 보시면 그에 따른 14층이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된다. 용도가 아파트이고 일부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이렇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별도로 공용 부분이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전유부와 공용부를 별도 나누고 있고, 같이 합치면 내가 건축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고, 등기가 없을 시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초 자료로 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 또 보시면 이 건물이
있는 공용 부분이 추가로 있는 것이죠. 그죠? 앞에 나온 것과 같이 보면 되겠죠? 관리실도 있고 공중 변소, 화장실도 별도로 두고 있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이 기준 시가를 말한 것이겠죠. 이런 사항도 지금은 기재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부할 때 기타 사항을 보시면 뭐 2000년도에 이렇게 대장을 새로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건축연도로 보려 하면 총괄 표제부 내용 보시면요, 전체 건물에 대한 건축이 언제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허가일과 착공일, 승인일, 사용 승인일 같은 내용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일반 건축물에 대한 같이 이렇게 상세 내역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총괄 표제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 구성과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